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공리정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준하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관리 및 근무 여건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 관내 읍면지역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은 운전직 공무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일조로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및 동단지역의 경우 종전 대비 폐기물 배출량이 현격히 늘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도 현저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휴가, 질병으로 결혼 발생 시 1인 작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단체 협약상 인력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력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한 정부의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연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쓰레기량에 대비하여 인력을 정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양남면 지역은 과거 쓰레기량이 증가되어 압축 청소 차량, 재활용 덤프 트럭을 갖추게 되었고 인원도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6개 면 지역은 재활용 덤프트럭 1대와 작업 인원도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6개 면 지역의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강동면, 천북면 등 6개 면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압축 차량이 아닌 덤프 차량으로 작업 중입니다. 고중량의 쓰레기를 3, 4m 위로 던져 올리고 받아야만 해서 근골격계 질환 및 낙하 등 산업재해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압축 차량 도입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10건, 2021년 현재 4건 등 매년 산업재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기존 차량 내구연한 도달 시점까지는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압축 차량의 도입 비용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소 차량에 대해 2018년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가 있습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기존 청소차보다 차체가 낮고 안전한 탑승 공간 확보, 360도 얼라운드 뷰, 승하차와 외부 작업 확인 장치, 압축 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작업자의 승하차 개선, 허리나 무릎 부상, 충돌, 떨어짐 등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강원도 정선군, 경상남도 진주시, 포천시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형 청소차 도입 제안을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2021년 올해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들겠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개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청소총괄감독의 업무 태만과 직무상의 권한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감사실 조사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측에서는 이처럼 현행 청소총괄감독 임명제가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선출직 전환 요구에 대하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와 자원순환과 협의를 통하여 선출제 전환을 논의하고 자녀 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청소총괄 감독을 선출하는 것이 현장의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논의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행 임명제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소선자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의무 환경 개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에 93명, 사적공원에 23명, 통일선에 1명, 그리고 읍면에 39명 등 총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은 세대수와 쓰레기 수거량,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인 1조 기준으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 환경미화원이 부상 또는 휴가로 인한 결혼이 발생할 때 시에서는 본청 자원순환과의 기동 대체 인력을 지원하거나 대체 인력 인부임 예산을 배정하여 생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읍면의 경우 대체 인력을 신속히 구하지 못해서 1인 근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제시에서는 지난해 환경미화원 4명을 증원하였고 2인 1조 근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올해에도 총 6명을 추가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본청 기동 배치 인력을 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보강하여 7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산재 휴가 발생 시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지난 연말에 개정해서 중량이 무거운 100리터 중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로 교체하였고 불연물성 말에 20리터와 30리터를 폐지하고 10리터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 지역의 내부 연안이 경과된 차량도 순차적으로 압축 차량을 교체하는 등 압축 차량의 정비 도입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자율환경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6개 면에 압축 차량 쓰여가 있습니다만 내부 연안을 하면 6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올 추경에 한 대 구입하고 내년 후년에 해서 3년 안에 2년 안에 저는 전략 압축 차량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과 관련해서는 작업자의 성하차 개선이라든가 안전한 탑승공간 확보 등의 장점과 시가지 등 잦은 이동 작업 시 불편한 등의 단점을 담겨놨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도입을 적극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사무감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 총괄 감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감독 업무는 현장 청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배치 등을 수행하는 자리이며 그간 임명과 관련해서 특별한 인사 규정이 없어서 작년 하반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쪽 간의 노조 협의를 거쳐서 청소감독 명칭을 청소운영팀장으로 변경을 하고 청소운영팀장의 독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면관리팀장을 신설을 하여 청소운영팀장은 한국노총에서 또 노면관리팀장은 민주노총 조합을 임명하여 현장 청소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독 임명 절차 또한 양천 노조의 추천을 받은 환경미화원 인사상무위원들이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서반하는 임기제로 시행해서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청소 운영 팀장의 권한 남용 및 집단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직접 청년 감사원 조사팀장을 제가 불러서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청년 감사실에서 현장 조사와 자원순환과 전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환경미화원은 청소 운영팀장의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고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인사조치를 할 만큼의 중대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선출제 시행 여부는 작년에 이 종신임명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양측 노위와 협의를 해서 현재의 3년 임기제로 변경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출제 시행은 지난해 양측 노조와 협의사항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즉시 시행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어 현 임기제를 운영해보는 추후에 보완 및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조만간 우리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환경위원 공무실 노조에서 저희 시하고 노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 시에 의견을 제시할 줄 합니다. 그럴 때에 민주 한국노총 노동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원만히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환경위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 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안전관리와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일과 가정 그리고 휴식을 잘 조화시켜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즌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의원님. 시장님,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이 근무 현황을 이렇게 답변 요지해 보면 지금 현재 업명까지 총 합쳐서 156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6명이 더 채용되죠. 그런데 현재 올해 퇴직자가 제가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총 16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내년 퇴직 예정 중인 원전직 공무원들 자리에 우리 환경미화원 4명이 예비기사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확인해서 이거는 좀 답변을 주시고요. 사실 아니에요. 현장 투입하기 일단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체 근무 기동 대위 대폭 보강이 있는데 그러면 총 기동 대치 인력이 6명에서 16명으로 이렇게 대폭이 보강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총 160명 중에 다시 그 10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로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하지 않으면 그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이 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들의 업무 강도가 더 증가돼서는 곤란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업무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환경위원들이 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해서 업무가 강한 데는 인력을 더 배치하고 덜한 데는 또 인력을 좀 빼서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늘려서 고용하는데 1억 가까이 예산이 듭니다. 그런 재정의 부담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에 기동 배치 인력을 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보강을 한다. 이게 얼핏 보면 이분들을 위한 인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조금 이렇게 옅어지고 기존의 읍면에 한 사람 1일 1조 하는 거를 병간화됐을 때 충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에 이 6명이 16명으로 보강되는 이 10명도 환경미화원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이 늘어나는 이제 대체 인력이라는 게 단순히 읍면동에 부족한 인력의 비상 상황에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우리 시내권에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로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때에 적극 기동 배치를 해서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16명 보강이 되는데 기존 6명이 있고 신규 6명 더 보강하고 업무 조정 발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강하는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또 이 환경위원들의 일하시는 노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산내나 서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거기에 계시는 뭐 행정인원팀장님이나 그걸 담당하시는 현장직에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니 실제로 환경위원들이 병가를 하루나 이틀 낼 경우에는 거의 대체 인원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15일이나 한 달 정도 병가를 낼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예산을 받아서 어쨌든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 대체 인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총괄 감독이 앉아 그 얘기가 이게 지금 사실은 많이 나왔는데 감사실에서 여하튼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던 자체가 벌써부터 노노 갈등의 어떤 조장의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 2년 현재는 3년 연임제인데 이 3년 연임제도 전에는 종신제였지만 말이 좋아 3년 연임제지 3년 중임제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종신제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원들이 요구를 하는 2년 단위 임기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셔서 총괄 감독 임명제 선출직 전환 요구에 우리 시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사협의를 하면서 우리 환경위원들 뜻을 모아서 임기제보다는 선출제가 낫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넣으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보충 질문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장로계 질문하십시오. 우리 이 사건은 우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사건은 시장한테 제공 목적으로 하지만 시장이 모든 걸 형성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 위임을 통해서 각 국장 또는 과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기식 이번에 운영팀장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에 임명권이 있는 거죠. 이제 선출직으로 전환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은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 의원님들이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선출의 형식으로 해오면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의지이나 또 우리 기관체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 정도 자원들이 임명직을 약속하고 조금 선출하자 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선출하시겠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의 원칙은 저는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지켜야 되죠.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조합 구성원들이 전체 동의로 지금 임기제보다는 선출제로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 선출 방법이고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노사협의 사항으로 이렇게 요청해 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할 용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표노동자과 단체 협약이 있죠. 예, 존재를 하죠. 거기에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청소운영팀장과 인사권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노사협의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그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무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것이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장이 보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수 이전에 예. 완전 희박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시대에 있다라면 이제 그것은 결국은 상호 존중의 원칙 지금 아래. 공부 도리거든요. 예. 도리를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시는 그래서 시는 먼저 이 자리에 지사님이 선출직을 수용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봐요. 아니 전번 우리 청소팀장은 임명제에 관련해서도 노사협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결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작년 9월 달에 대표노동조합하고 일을 해서 대표노동조합과 민주노총과 3자 협의를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면 팀장과 그다음 소운영 팀장을 수임을 하셨더라고요.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이제 임명의 절차에서 이 사건에 대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취했던 절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때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됐다면 적어도 작년 9월이면 원래까지는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방안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또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예. 한양대 질문하십시오. 네, 시장님 뭐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양 노조에서 합의가 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선 임명을 누가 하거나 뭐 선출을 누가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총감독에 대한 어떤 권한이 남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 권한을 아주 명확하게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안 하고 그 결국에는 제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그 제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선출이나 뭐 임명에 대한 그 부분으로 뭐 논쟁하는 것은 뭐 이게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그 시장님 발언을 이제 답변을 보면 그 청소대학원에 대한 어떤 그 경주시에서 행정적으로 뭐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느껴지긴 한데요. 그런데 왜 그 당사자인 그 미아원 분들은 그걸 못 느낄까?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시청마당에 저렇게 뭐 경선도 하고 연대의 힘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치?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든 대화를 회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만나자고 되면 늘 만나서 저희 시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주장하기에 시장의 그 방침이 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선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장님의 노력이 결국에는 그 당사자들한테 가슴에 와닿거나 이해가 됐을 때 이제 그 노력이 빛을 발하겠죠. 저는 그분들이 먼저 시장님한테 찾아온다 뭐 지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찾아오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만나는 장소에 있어서 저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고 그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성실성 있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또 저희 시의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무조건 요구하는 거 해가지고 시장이 들어주는 것은 멋지게 반하는 행정이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답변이 꼭 시장님의 계획대로 꼭 실행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지금 대표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인사자문위원제를 시행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거기서 인사자문위원은 항로청 일명, 민주노총 일명, 여기서 추천된 사람이 노무현팀장, 환경운영팀장으로 선임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은 소통을 잘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대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시행을 이미 민주노총 항로청이 합의를 해서 이런 제도 시행이 됐으면 이 제도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도 하는 것도 시장님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것을 고수하고 있는데 또 민주노총 측에서 선출제를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은 항상 동원간의 합의를 정해버리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임명제를 하다가 선출제를 하다 시장이 강의하지 말고 양 노조가 서로 합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정을 해서 저에게 노사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나오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얹어놓고 검토를 하겠다. 그렇지. 하나 확인할 때 지금 대표는 동조합이 항로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동조합과 고려 조건과 교섭 정부로 인정이 지위를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시장님의 대화 상대는 대표는 동조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시면 알겠으죠? 예.